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 날짜 2021년 4월 17일 저와 함께 워닝 IPS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IPS는 과거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내용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증착 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보는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내용이 조금 제가 설명하기에 부족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이 중에 7가지 증착공정, 하드마스크, 반사막, 균일도, SADP, SAQP, 갭필, 하이K 이 용어를 알고 가야지 이제 원익 IPS에 있는 반도체 부분에 있는 장비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것만 알아보면서 이제 차차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증착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 증착 공정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증착 공정이라는 건요, 늘 이야기했지만 이 방막 1마이크로미터에 100만 분의 1미터 이하의 얇은 막을 입히는 건데요. 포인트는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입힌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증기 증착, 물리적 증기 증착인데요. 화학적 증기 증착에 플라즈마 CVD, PCVD와 ALD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워닝 IPS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PCVD는요, 플라즈마 엔핸스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으로 해서 이제 그림이 3가지입니다. 이것은 LG 디스플레이 블로그에서 그때 하는데, 첫 번째로 반응식 기체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플라즈마 에너지 약 400도의 온도를 가해주면서 이 경우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기체가 이온으로 나눠지면서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이온화된 기체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을 보면요, 원하는 물질들이 기판에 고르게 쌓이고 나머지 이온들이 기체로 배출되는 이 과정을 겪는데요. 이 공정이 PCV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LD 같은 경우는요, 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담인 증착인데요. ALD는 사실 CVD와 PVD와 보다 더 얇고 미세한 막의 형성이 필요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LD는 전구체 화학 물질과 특정 반응 물질인 반응체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 주입해서 웨이퍼 표면에서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공법으로 미세 방막 증착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1단계 표면 증착, 즉 전구체가 표면에 흡착되고요, 이후에 반응체를 넣어서 2단계 취한, 그러니까 전구체와 취한시킵니다. 이후 세 번째 신규막이 생성되는데요. 이것이 끝나면 불필요한 물질은 배출되고 원자 한계층, 모노레이어층이 형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층을 반복적으로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PCVD는요, 한꺼번에 기체를 주입하고 ALD는 번갈아 가면서 주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드 마스크와 반사막입니다. 가운데 이제 그림을 보면 빨간색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게 있잖아요. 즉 반도체 미세화 공정으로 인해서 포토레지스트, 즉 PR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식각 공정을 하게 되면요,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의 약한 내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드마스크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마스크는 밑에 보면요, SiON, CHM인데요. 하드마스크는요, 첫 번째 탄소가 혼합된 하드마스크, 즉 카본 하드마스크와 SiON이 사용되는데, SiON 같은 경우에는요, 하드마스크 역할뿐만 아니라 반사 방지막 역할을 같이 병행해 줍니다. 반사 방지막은 반도체 폭토 공정에서 빛의 반사를 막아주는 역할로 방막 반사도를 3% 이하로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무반사막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카본 하드 마스크와 SiON을 이제 방막 증착 기술을 하는 장비를 또 원익 IP에서 납품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계속 단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일도가 있습니다. 균일도는요, good uniformity, uniformity가 균일도인데 위에처럼 일직선상의 균일한 증착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DP, SAQP, SADP 왼쪽을 보면 SADP 같은 경우는 Self Aligned Spacer로 자가 정렬 스페이스로 정형화된 패턴을 형성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작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 왼쪽에 가운데 그림 보면 맨드릴 스페이서가 있습니다. 증착 및 애칭 단계를 거쳐 생성된 맨드릴은요, 이 피처의 측면 부분에 스페이스를 증착시킵니다. 그 후에 맨드릴은 애칭 단계, 즉 식각 단계를 추가적으로 거치면서 스페이서들만 남게 되는데요. 이거 남고 제거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 피처의 밀도가
2배로 증가함으로써 더블 패터닝 효과를 구현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SAQP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 패터닝으로 더블 패터닝 공정을 2번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2배로 늘었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위쪽에 SADP와 SAQP가 있는데요. 자, 포토레지스트 위에를 보면 포토레지스트를 바르고 그리고 노광 후 식각을 진행하면 하드마스크 1이 식각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처럼 보이시죠? 빨간색에 스페이스를 입히는 증착 공정을 하고 그리고 에칭백 한 번 더 식각을 해주면 이제 4개의 기둥이 생깁니다. 그러면 쿼드러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둥이 훨씬 4개가 아니고 8개로 늘어났죠. 즉 SADP가는 20나노미터 수준인데 이제 쿼드러플로 넘어가면 10나노미터 수준, 점점 미세한데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필이라는 거는요, 단차를 채우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택 커버리지가 우수하지 못하면 위에 그림처럼 단차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공간을 채우는 공정이 갭필 공정인데요. 요즘 이 공간을 이제 하이K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K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래는 사진의 왼쪽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요즘은 하이K 메탈 그리고 이제 하이K 물질과 메탈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밑에 그림은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 보면요, 이 반도체 판 위에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요. 이 사이를 하이K 물질이 연결하고 단자 사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그리고 단자 사이의 절연 효과를 통해 전자의 이동과 그리고 막는 것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 절연 효과를 위해서 층이 두꺼워지면요, 전압 전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께를 포기하지 않고 절연 기능을 높이기 위한 유전율이 높은 하이K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을 하는데 이 하이K 물질을 쌓는데 또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워닝 IPS의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죠. 워닝 IPS 저머니 HQ 같은 경우에는 저머니 CVD, 그러니까 PECVD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사막 및 하드마스크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균일한 방막을 증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머니 ALD 이 같은 경우 ALD 장비로서 SADP, SAQP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생산성, 뛰어난 균일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음하기 좀 힘들어서 HYETA 장비는요, ALD 시스템으로 하이K 재료를 이용한 ALD 기술 기반의 갭필 작업입니다. 6개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미니 바치 시스템이고요. 퀀타는요, 방말 균일성 및 표면 겹칠기 등 여러 요인을 쉽게 관리하고요. 높은 웨이퍼 처리량을 갖고 있고 고성능 3D 낸드 디바이스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다스, 이것은 배치당 생산성 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챔버를 구조화시키고 균일한 방막 형성과 불순물 억제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이 ALD CVD는요, 다양한 조건별로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워닉 IPS의 대표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닉 IPS는요, 보면 수출이 4,505억 그리고 내수가 5,719억으로 1조 224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실적은요, 작년에 240개를 생산했는데요. 이것은 가동률이 48%, 즉 504대를 생산할 수 있는 중에 48%를 만들어서 판 매출입니다. 그래서 504대까지 만든다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2020년 1분기부터 1209억, 2630억, 1591억, 976억 두 개 합쳐서 이 반도체만 하더라도 6406억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한데요.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 삼성 이제 중국 공장에 1160억치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포인트는요, 삼성 뒷불이 3.77 보유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3.77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 뒷불이 이제 지분을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장비의 수주를 하겠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작년부터 늘 아는 거지만 TSMC 경쟁업체입니다. 이 경쟁업체에서 2024년까지 145조, 그리고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등 주요 공급망 검토를 지시를 하면서 삼성과 SK 등을 불러서 노골적으로 자기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3조에서 더 늘 것을 판단되고, 는다는 건 뭐겠어요? 워닉 IPS의 장비의 수주가 점점 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D 투자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403억을 투자했습니다. 즉 매출액 대비 12.86%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D 비용.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매년 10% 이상 R&D 투자를 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발해버렸습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6천억에서 매출액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1조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400억, 당기순이익도 978억.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늘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요. 반도체, PCVD, ALD 증착 장비고 삼성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적극적인 증설 그리고 미국의 투자 압박이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2조 7,438억, 2020년 영업이익은 1,406억 원, 대략적인 PER은 19.5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증착장비 기업 중에 원익 IPS가 이제 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저는 포건할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달 공매도 제기되면 주가는 변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의 추이를 보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증착 분야의 원익 IPS, 저는 이게 탑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